자, 결국 한 대표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최근에 공개된 명태균과 대통령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부터 무언가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변했다라는 판단을 국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대표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세비를 왜 떼준 거냐, 그리고 공천을 부탁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비 반은 왜 준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반을 준 게 아니고요. 돈 되는 대로 그 강행혁 씨가 뺐는데 10만 원 입금한 것도 있고 20만 원 입금한 것도 있어요. 대체 명태균 씨가 정확하게 절반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절반이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이미 7월 27일에 강혁영 씨가 가져가면서 자기가 받아. 그리고 그게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얘기 안 하는데 강혁영이 지출명세서를 달라는데 안 주니까. 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박성민 최고님, 강혜경 씨 회계 담당자, 그죠? 김영선 전 의원실에 있었던 회계 담당자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세비를 명태균에게 줬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내 세비가 절반이 명태균에게 가는지 몰랐다, 강혜경이 한 거다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급기야 내가 강혜경한테 세금 명세서 같은 것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명태균에게 간 줄 몰랐다, 이 주장이에요? 궤변이죠. 9천만 원은 이미 명태균에게 건너간 걸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말들이 다 궤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어느 의원이 이제 본인이 받는 그 세비의 절반이 달달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는지도 몰랐다, 뭐 명세서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이고요. 사실 저기서 해명하려고 했으면 강혜경 씨 탓을 할 게 아니고, 그럼 녹취록부터 저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실상 오선 중진 의원에게 정말 뭐 과거 당 대표까지 잠깐 역임하셨던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게 명태균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 지르고 사실상 혼내는 걸 넘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하는 그런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그럼 그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정도의 정말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급자처럼 김영선 의원에게 군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녹취록에서 뭐가 나왔냐? 김건희 여사는 권력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다그치는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세상에 공개된 수많은 그 녹음들 중에는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가 따내는 데 역할을 했고, 그 중에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껏 드러난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강혜경 씨가 독자적으로 모든 행위를 의원 모르게 했다?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진짜 소위 말해 이거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도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50분 동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영부인과 관련된 추가 녹취가 없다라며 민주당은 사기치지 말라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히기도 했군요. 자,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의혹들이 이런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은 5호선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세비의 절반이 명태균에게 갔는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 검찰에 출석해서 한 말을 들어보면 나는 명태균에게 그 돈이 간지 몰랐다, 강혜경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 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선 당장 박성민 최고를 포함하여 유체이탈 화법하고 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본질적인 건 뭐 공천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과연 공천 부탁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제 입으로 뭐 내가 공천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나에 관해서나 남에 관해서나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에 들어와 갖고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정치를 끌고 가느냐? 컨트 선수끼리 싸우다가 힘에 딸리니까 링 밖으로 가서 남의 마누라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비겁한 정치를 해요?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속본데, 자, 친윤계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주문했군요. 자, 지금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대표에 이어 친윤계 최고위원이 김재원 의원조차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며 한 대표와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한 의미 있는 어떤 변화의 조짐인데 친윤계에서 사실상 한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중진들도 명태균 대통령 녹취 공개 이후에 발언들이 무언가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급기야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 내에 친한 친윤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늘 기점으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주문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오신환 의원님, 네네. 김영선 전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좀 뭔가 국민들 듣기에 아니 저게 상식적인 해명이냐? 라는 생각 반문들이 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친윤계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이게 뭐가 뭔지 너무 얽혀있고 복잡하니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뭐 이런 거 주문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뭐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이제 알려졌고 그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의 심각성이 매우 위중하다 이렇게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사흘 동안 침묵 과정 속에서 여러 중진 의원들과 통화 속에서 많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모든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중진들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니 국정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그 기조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은 중진들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습니다. 예. 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 속에서 한 발언들 중에 세비에 대한 통장을 회계 책임자가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왜요? 세비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잖아요. 급여 통장을 왜 회계 책임자가 관리를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보통? 보통은 본인이 관리하거나 집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죠. 부인이 관리하거나?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 정도 자기 급여거든요. 그렇죠. 급여를 선관이나 이런 데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후원의 통장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후원금은 공식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건들에 맞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하고 관리를 회계 책임자가 또 국회 운영비 통장이 또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회계 책임자가 하지만 세비라고 하는 그 용어적 의미가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게 개인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을 반을 띄워줘서 만약에 명태균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의심할 만한 일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돈을 반을 명태균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저런 해명 자체가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선 전 의원 측 주장은 반박은 이렇습니다. 선거 전 강혜경 씨에게 회계 책임자인 강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렸고 그걸 갚기 위해서 세비의 일부를 강혜경 씨에게 이제 맡긴 건데 강혜경 씨가 그걸 명태균에게 줬고 그건 나는 모른다. 그런데 금액이 좀 안 맞아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명태균에게 건네간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는 9천만 원 정도.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이 반박하는 강 씨에게 빌렸다는 돈은 3천만 원. 액수도 좀 맞지 않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선과 강혜경의 녹취도 이 세간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선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들어보시죠.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자, 강혜경 씨와의 녹취에서는 명태균이 대통령을 돕는 거 영향을 받아서 공천이 되긴 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검찰에서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공천 부탁한 적 없다 또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충돌할 때는요. 어떤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먼저 한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깝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돈 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돈을 갖다 준 사람이 그 돈 빌린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게 결국은 김영선 의원이 4선 의원이었다가 이제 그 보궐로 인해 가지고 5선 의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욕심을 내서 6선 의원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천 알아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개혁신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이나 받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무슨 그 칠불사까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계기가 돼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선 정도 했으면요. 이름은 영선이지만 5선 아니겠습니까? 5선 의원이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은 영선이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정치인으로서 20년 가까이 국회의원 시켜준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생각해서라도 이제 와가지고는 제대로 된 진실의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국민들 더 혈압 높여주게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선 의원이 빨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어차피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동훈 대표 그랬잖아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이른바 군소정당과 공천 의혹 폭로를 빌미로 검은 뒷거래를 했다. 공천 거래를 했다.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끌었던 개혁신당을 언급한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오시환 의원님 네네. 한때는 국회 부의장까지 그렇습니다. 노렸던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저렇게 구는 것이 과연 그래도 한때 몸담았었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네. 지금 관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뭘 바라고 그 돈을 명태균에게 건넸는가. 설사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을 붙잡으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명태균이 김영선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뭐 영부인의 입김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두고 지금 여야가 초유의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혼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보수로서도. 네네. 이런 지적이 있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이 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까지 찾아가기 전에 그냥 단순히 그 명태균을 통해서만 자기가 구명 로비를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루트로 아마 본인이 알아봤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거기서도 이제 거부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하위 의원 현역 의원 평가의 10%에 들어있는 전수의 의원들이 모두가 컷오프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경선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했던 그런 과정들도 다 컷오프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 것인데요. 저는 이 국민의힘 이 보수정당에서 5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김영선 의원께서 이게 꼭 법리적인 해석들을 통해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